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서 약보합세죠. 약보합세고 코스닥도 역시 비슷하게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3026.26선에 마감되었고요. 코스닥도 923.48선에 마감되었습니다. 둘의 시장의 공통점으로 보자면 개인 매수세, 순매수세가 돋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코스닥의 하락의 중점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기관과 외국인 많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순매수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3천선, 코스피 3천선을 지켰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USD 달러 같은 경우에 오늘 사전 올라서 1129원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7전 떨어졌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8.1전 떨어졌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휘발유값, 국내 휘발유도 역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재재 가격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니켈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채굴 이쪽, 금속, 비금속, 채굴하는 쪽을 좀 주식을 사 놨었는데, 천연가스 쪽도 해서 같이 했는데 약간의 하락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주식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 지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을 때가 지금 안 맞을 때가 조금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경기 선행 지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통화량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심해질 것 같아서 국제 원자재, 비철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금리도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0. 몇 정도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몇 퍼센트 이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금리가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 된다면,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존 금리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강조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조금씩 나가는 거, 예, 출구 전략을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전 순서, 이전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순서와 동일하게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본 후에 시총순으로 좀 눈이 가는 것들 살펴보고요. 다음 상승, 하락에서 또 눈에 띄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 상위로 코덱스 203분 인버스 2 곱하기
일명 고버스라고 하죠. 고버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금투 외국인들을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빠졌다 생각을 하는 것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중립 정도로 보이고요. ETF 상품을 약간 조정한 정도? 예, 마이너스여서 그러니까 이거 매도를 했다는 건데 인버스 매도를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3천을 거의 마지노 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물 ETF 상품을 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곧버스를 매수함으로써 코스피의 하락 조금 더 중점을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진짜 이때 매도도 많이 하고 매수도 많이 했는데 이때 거의 중립으로 놨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매수하면 그래도 조금 매수 쪽이 조금 더 상위 근데 거의 중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상기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의 계속 3천선 3천 초반 3천 딱 3천 2980 3040 2960 3040 이런 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포지션을 계속 변경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피가 다시 상승 또는 약 보합 상태 3000선 이하 2900선 2980선 약 2660선 해서 약 보합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반전 상승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이것과 같은 어, 코스권 약간 코스피 박스권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이게 항상성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우하향 하는 형식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네요. 역시. 그래서 곧버스 살펴봤고요. EID 어제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2위에 랭킹이 되었는데 저 같은 개미들이 좀 많이 몰린 걸로 보이고요. 키움 외국인들은 순매도 기관은 거의 중립 형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업선 적자 전환 이거 2월 22일 날짜에 돼 있었고 러시아 백신 화면은 약간 스푸트니크 5 이거는 약간 백신 그 의학 쪽 의료 쪽인가 봅니다. 바이오 쪽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봤을 땐 반전 상승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때 액면 분할 한번 진행했었네요. 떨어질 때 액면 분할. 그래서 반전 상승이 가능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반전 상승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와는 맞지 않는 네,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3천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나 보네요. 네. 오늘 날짜 좀 그랬죠. 네. 11시 정도에 11시 정도 10시 9시 9시에도 2900선
됐었네요. 3천선이 한번 붕괴됐었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도 3천선은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천을 자랑스럽게 걸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상승 세력. 연기금에서도 삼천이 무너지는 걸, 현 정권에서 삼천이 무너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기금에도 아마 좀 조정이 더 들어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 뇌피셜이라고 하죠.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페노션도 어제와 동일하게 상위 랭크에 들어와 있는데요. 키움키움 우선 개미들, 저 같은 개미들이 많이 보이고요. 해운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기관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력했는데 그래도 개인은 매수세가 이러한 기관은 매도세를 씹어 먹었죠. 매도세를 씹어 먹었고요. 해운주가 오늘 조금 상승세가 강했나 봅니다. 강했나 보고요. 근데 너무 강력한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감자를 두 번 했어요. 연일 배드뉴스 안 좋은 소식이 많았죠. 2014, 2015 한가 2013년, 2013, 2015 주봉으로 봐야겠는데 저 같으면 이것도 제 성격이랑 맞지 않아서 저도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급등 급락에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들어가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식품 한번 볼게요. 투자 경고 나와 있습니다. 키움키움 역시 저 같은 개미들이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 매도세가 상당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요. 상승세가 진짜 가파르네요. 가팔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인버스. 특이하게도 레버리지가 확실히 약간 사람들이 코스피 박스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인버스가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상위권에 랭킹 되어 있다. 저는 한 8위 정도나 생각했는데 레버리지도 상당히 하위권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5위 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매도세가 좀 무서워서 그리고 금리의 압박 금리 상승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좀 코덱스 레버리지의 어떤 랭킹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 신한금투, 그 다음 키움 역시 비슷하고요. 외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세가 강력했습니다. 인버스 매수라고 하는 건 결국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의 하락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겨지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차트보다 그 매매 동향 한 3개월치로 놓고 봤을 때 1개월치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진행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계 처리할 정도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3천이 보니까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2800을 마지노선 이렇게 해서 2800과 3200 이걸 계속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하락장의 예, 인버스, 상승장의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해서 기관이나 뭐 기타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인버스 매도니까 하락이라고 중단기적으로 하락을 점치고 있긴 한데 조금 그래도 좀 거시적으로 그나마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거의 중립과 비슷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좀 상당히 신경을 다시 한번 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말이죠. 성화는 마이너스 23% 했네요. 키움키움 역시 개미들, 저 같은 개미들이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좀 줍줍을 했고요. 횡령 이슈에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외국인들이 좀 산 거는 아마 외국인들이 그 새벽 시간,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걸어놓고 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아, 횡령 좀 크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 넘어가고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이었죠. 123.48 15원 떨어졌는데 미래에셋, 한국증권, 이베스트 외국인들 코스닥 인버스 매도, 기관 매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중단기적으로 볼 수 있죠. 중단기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산게 이거 산게 이렇게 묶음 이거 산게 하면 그래도 매도세가 조금 더 강력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보면 매도세가 그래도 좀 강력하네요. 강력해 보이네요, 매도세가. 그럼 코스닥 상승에 조금 더 건다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요. 오늘 거의 중립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크게 매도도 하지 않고 10만이 안 넘으면 크게 매도를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엔 1개월로 봤을 때 매수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이죠. 이쪽 없애고 이쪽 없애도 아직 어느 정도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로도 한번 봐야겠네요. 3개월로도 쭉 전체 물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3개월치 물량, 매수 매도 물량 대략적으로 그래프상으로 살펴보자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 매수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이쪽 그래프가 아직 좀 물론 이제 6개월 이런 것도 좀 보긴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3개월치로 봤을 때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아서 중립에서 약간 매수 포지션 측면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인버스 매수니까요. 코스닥 하락을 중단기적으로 코스닥 하락을 점치는 거죠. 근데 이 포지션이 언제든 변경 가능하기 쉽게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진 포지션이므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 좀 살펴볼게요. 뭐 이 정도면 중립 정도로 보이고요. 기관은 매도가 좀 크네요. 많네요. 기관 1개월 레버리지는 거의 1개월만 봐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이거 상계한다고 하고 네, 매도가 조금 더 강하네요. 레버리지 매도면 하락에 단기적으로도 좀 하락에 조금 더 치우쳤다는 건데 외국인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조금 더 눈에 띄네요. 하락에 조금, 예, 코스피 하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해운. 아까 해운사가 좀 많이 팔렸던 거, 좀 상승을 많이 했던 거 아까 봤고요. 현대퓨전넷은 뭔가요? 현대퓨전넷은 뭘까요? 키움키움. 우리 같은 개미들이고, 웨인기관 마이너스. 과학기술부, KT 스카이라이프, 현대 HCN, 유증 메모, 유가증권, 현대 HCN, 영업이익, KT 스카이라이프, 인수설 이런 거 돌았었나 봅니다. 작년이죠. 2020년 11월 달 이렇게 불었나 봅니다. 이렇게 돌았나 봅니다. 10월, 11월. 당기순이익이 좋네요. 뭐 하는 기업이죠? 거의 이렇게 가다가 확 올랐네요. 거의 과거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거의 이점까지 도달했었겠죠. 5천대 한 초반, 5천 초반까지 도달하긴 했었겠네요. 외국인들 기관은 근데 팔았어요. 기관이 특히 많이 팔았네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기업인데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투자 의견이 안 나오고 퍼스치 16배 뭐 하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16배면 괜찮아 보이고요. 배당도 주네요. 50원, 60원. 뭐 괜찮네요. 예, 괜찮네. 외국인 매도 진짜 많이 했네. 올랐을 때 매도 엄청 치고, 그 다음 치고, 기관. 올랐을 때 조금 하고, 더 올랐을 때 때려버리고. 전체적으로 이때 많이 사놔서 이때 파는 거. 와, 진짜, 진짜 머리 잘 굴렸다. 잘 굴렸다. 역시 개미가 이기기 힘들지 않나. 의견 수렴. 21년 1월자. 영업이익 27%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이 났다는 거. 주총 소집결에 현금 현물 배당. 배당은 그래도 빼놓지 않았겠네요. 않았네요. 그래도 27%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퓨저 아까 봤고 대한전선 2%. 왜 이렇게 동전주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지. 뭐 아무래도 주가가 저렴하다. 저렴하다? 주가가 높지 않다. 높지 않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한 주 살 가격에 뭐 이거를 여러 주 산다던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외국인 많이 팔고 기관은 좀 샀네요. 미국 전력회사 해적 케이블 공장. 그런데 제가 우선 기준점에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단기 손실이, 그러니까 우선 좀 이름 있는 기업이 전 못 들어본 기업이어서 이름 있는 기업이 아닌 것 같고요. 단기 순손실이 3년,
지속되었고 그 적자폭이 커졌고요. 영업이익은 나긴 하겠죠.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 당좌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 주당 순위 EPS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퍼 수치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NA, N/A 나왔고요.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 8% 올랐네요. 외국인 많이 샀네요. 어제만 해도 진짜 많이 팔았는데 역시 개미들 키움키움, 우리 같은 개미들 키움키움 왔고요. 2020년 때, 2020년 때 당기 순이익률 그래도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당좌도 역시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퍼 수치도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 가망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주리니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이거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생명 키움키움 역시 나왔고요. 외인기관 동시에 순매수 쭉 끌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났네요 오늘. 이번 전년도, 그죠? 2021년도니까 지금 2020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났네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순이익률만 보면 되니까요. 어느 정도 거의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좌가 없고 부채가 높고, 근데 이거 생명회사니까, 보험회사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은행이나 보험, 증권 이쪽은 좀 높죠. PPS 주당 배당금도 좋네요. 차트를 좀 볼까? 이건 그래도 한화니까, 한화 큰 기업이죠. 881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고요. 2019년 2011년에 2010년에 상장을 했나 보네요. 이때 뭐 액면 분할 이런 건 없었고요. 하나생명 정도면 뭐 분할이나 이렇게 액면 분할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식이 저렴한 주식이 좀 낮다고, 가격이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액면 분할이나 아니면 뭐 유증, 뭐 무증 이런 것도 없었네요. 골든 크로스 왔고요. 한 번 더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길게 잡고 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조금 발목이 잡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기존 전까지는 회복이 된 걸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지금까지 랭킹 15까지 봤는데 ETF 펀드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이게 낫네요. 하나생명이 그나마 좀 낫고요. 좋고요. 그나마 삼전 한번 볼게요. 삼전 하나하나, 삼성 매도도 많이 하네요. 삼성증권이 외인 기관 역시 매도를 했고요. 이거는 거의 수렴하죠. 네, 삼성전자가 파란불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거의 수렴하다시피 하니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수렴하다시피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하니까요. 글로벌 D램 시장 장악 삼성 SK 뭐 이거는 호재고요. 뭐 공장 뭐 가동 이야기 있고 지분을 줄였네요. 연금이 국민연금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고요. 지금 뭐 주식 보유율 같은 걸 전체적으로 리밸런싱 다시 재조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미래의 가치, 뭐 가능성이 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과거 예전 그 상승 뭐 9만 전자 9만 원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외인 보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 49, 50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50%. 40, 48에서 50, 넓게 잡아서 45에서 55%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잠깐 높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방어를 위해서 연기금이 조금 더 사줄 수도 있겠네요. 뭐 7만 원대 되면요. 더 사놓을 수도 있겠네요. KCTC 투자 주의 떴고요. 이거는 주린이들 들어가면 안 되고 키움키움 안 되고요. 키움키움 역시 주린이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쿠팡 관련 주가 지금 상을 좀 많이 쳐서 상한을 좀 많이 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ETF 뭐 이런 상품들 다 넘어가고요. 웅진, 키움키움 나왔고 외국인 강력한 매도세 2일 연속, 이틀 연속이고 이제 외국인들 한번 살 때도 되긴 했겠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거가 상을 좀 쳐가지고 이전 주가 정도까지 회복하려면 아직 조금 더 있네요. 그게 있는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당기순이익이 너무 영업이익은 뭐 요즘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긴 한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천억 원. 이건 좀 뼈아픈데 이거 부채 비율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러면 별로 안 이뻐 보이죠? CB를 늘리던지 해서 뭔가 좀 재무적으로 조금 예뻐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하시겠죠. 삼성출판사 오늘 20%또 쳤는데 와 여기 들어가신 분들 참 진짜 간이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배포가 크신 분들이나 키움키움 역시 들어가셨고요. 역시 무섭다. 역시 요즘 개미들은 스마트 개미여서 정말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라고 해야 할까?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때도 거의 비슷하긴 했죠. 예. 매수 다시 됐고요. 보통주 200원 현금 배당 이거는 그때 주주 명부가 2020년 12월 달에 폐쇄가 되었을 테니까요. 2019년 당기 순이익 2020년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겠죠. 공시로 해서 쪽 뭐 전자공시, 뉴스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겠죠. 유보율 좋습니다.
강자가 조금 뜰줄긴 했는데 뭐 부채도 조금 늘긴 했고, 주당 배그 배당을 200원으로 설정했다는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됐다, 어느 정도 성장했고, 이에 따른 당좌 비율도 그 삼성 출판사에서 생각한 당좌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당을 지급한 거겠죠. 100에서 200으로. 아니면 주식이 급등해서 이렇게 배당금 퍼센테이지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서현은 뭔데 18%나 빠졌나요? 투자 주의 나와 있습니다. 키움키움 나왔고요. 외인 기관 둘 다 동시 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정치 테마주 같은데 전 테마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승해서 내가 나올 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나까지만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됐고, EPS도 당연히 안 좋고요.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바이오 아니면 딱히 뭐 볼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40일 거래량 40건에 들어왔고요. 미래에셋, 삼성 매도, 키움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나 보네요. 음, 그래도 주가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 동시 매도 진행했고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했다고 하네요. 오늘 5일자 해서 진행했습니다. 코스피 3천선 붕괴했었는데 다시 3천 회복했고요.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당연히 좋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흐름이 완벽히 깨지진 않고 이쪽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도 뭐 조정이 들어갔고, 뭐 대만 쪽에서도 만약에 뭐 TSMC 등등 해서 조정을 받는 다음 충분히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 아까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았었죠. 이렇게 해서 잠시 일시적인 하락 조정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잘 돌아갈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일시적인 조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B금융이 47,000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진짜 계속해서 연일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골드만, 홍콩, 상하이,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고요. 역시 대장주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 44,000원? 이때쯤 전량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금리 상승, 미국 금리 상승하면 KB금융 활짝. 근데 이게 지금 배당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주총 소집결의 했고, 공시했고, 지배구조, 자체 플랫폼 승부, 비테크의 종속 없다. 이거는 지금 사회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신한지주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 그래도 KB가 열심히 해줬네요. 역시 대장주다. 제 보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KB와 신한만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기업은행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많이 샀고요. 키움이 많이 샀네요.
신풍 올랐네요. 신풍제약. 동서가 17%가 떨어졌어요. 키움. 외국인 기관 연일 지금 며칠째 매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3, 4, 5, 6, 7, 8, 9, 10, 11, 12. 12일, 12일, 12일을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네, 거의 비슷하게, 열흘 이상 매도를 진행했네요. 순매도. 근데 이거 딱 봐도 동서가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퍼스치가 지금 좀 낮아지긴 했는데, 유보율 늘렸고, 부채 비율 줄였고, 다이어트도 좀 예쁘게 했는데, 주당 배당금을 안 올려줘서 그런가? 매출액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겠죠. 조금 떨어지거나. 이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일봉, 주봉, 월봉 흐름이 꺾인 모습을 보이고요. 매매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공시를 좀 살펴봐야겠네요. 700원 현금 배당 결정됐고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그때 올랐고요. 아, 광고가 뭔가 있었나 봅니다. 약간 이거는 조금 안 좋죠. 포스트 차, 맛있는 차, 두 달 새 85% 급등. 카누만 믿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데 17% 빠지는 건 좀 심하긴 한데 거의 원위치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한 이틀, 사흘 정도, 2, 3일, 4일 정도, 2, 3일 정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거 싸하네요, 이게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고 시총순으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4% 올랐네요. 네이버 3점.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약세를 띠던데 UBS에서 나갔고 외국인 기관이 더 많이 팔았네요. 게임팟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영업이익 당기순위 뭐 이건 당연히 좋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끊긴 상태로 보이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올랐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문득 딱 느껴지는데 58% 외국인 지분율 60%까지도 있었죠. 대략 한 60 초반대까지 있었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더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57보다 더 떨어졌을 때가 있었나요? 56, 55도 있었네요. 56, 54. 54 정도도 있었네요. 54 정도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54%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점을 찍긴 했는데 이런 상태가 어떻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통신에도 키움키움 나왔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조금 단기적인 하락이 지속되는 걸로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넘어가고요. 카카오, 미래에셋, 매수 키움. 외국인 기관 동지 두 포지션에서 매도를 진행했고요. 네, 좋습니다. 원래 퍼수치는 조금 높은 편이니까 IT 쪽이 좀 그렇죠. 또 조정을 맞았네요. 20선도 깨지고 수급선 깨지고 일봉 봤을 때 주봉으로는 5일선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폭이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아차 오늘 많이 올랐네요. 키움키움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기관이 더 많이 사고요. 하락장서 반전 진행됐고요. 월봉, 주봉, 일봉 반전 텀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물량을 매도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33% 외인 보유율 나왔었고 과거 33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37, 36, 34도 있었네요. 34, 30도 있었고요. 33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2년이니까 33, 그 정도니 33 정도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네요. 네.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 어느 정도 다 실현한 후에 딱 메꿨네요. 그 느낌이 약간 그러네요. 뭐 30% 초반까지 또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한 중립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도 오늘 퍼센테이지 괜찮습니다. NC 소프트가 왜 또 떨어졌을까요? CT 골드만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많이 팔은 것 같진 않고 왜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규제 우려 뭔가 있나 보네. 확률형 확실히 이게 좀 만약에 규제가 생겨나서 제재 형식으로 받게 된다면 어떤 그 2조 클럽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했던 걸 다시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당 배당금도 챙겨줬던 걸 제대로 못 챙겨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거는 확실히 좀 NC나 기타 뭐 콘텐츠, 게임 콘텐츠에 몸을 담가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악재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60선 깨졌고요. 그래도 뭐 121선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 흐트러진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모블도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KTNG 오늘 300원 상승해서 79,700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메릴린치가 들어온 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고요.
39%, 40% 이상으로 채워줘야죠. 외인들 보유는. 약간 그 느낌이 공매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메워놓은 느낌이 납니다. 네, 팔았다가 KT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솔직히 많이 올라서 그거에 대한 좀 일시적인 하락으로 300원 떨어져서 26,00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KT 같은 경우. 빅히트 같은 경우 5,500원 하락해서 20만 7,500원 종가 마감되었는데, 외국인들 팔자세가 좀 강력해진 거 유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거 키움키움.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5일선이 썩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상승세도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판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조정이 20만원대 그게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매도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좀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CJ제일제당 5,000원 하락해서 41만원. 외국인들 이 정도면 거의 중립이고 기관도 거의 중립이네요. 한 40만원 정도, 40만원대 정도가 거의 베이스인 것 같네요. 현대제철 올랐고, 대한통운 3,500원 떨어졌네요. 골드만 CS, 골드만 머거스탠리, 중립, 기관 매도 크게 했네. 뭐가 있었나요? 택배 굴리기 투자, 이건 좋은 거고요. 택배비 200원 인상, 이거는 인상한다는 건 생각을 했었죠.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하면 수익률 개선, 이거는 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CJ가. 다만 좀 걸리는 게 있다면 걸리는 게 있다면 쿠팡에서 그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어떤 유통망을 개설해가지고 이에 따른 물류량의 저하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깎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우려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CJ 대한통운이 1위이기 때문에 1위. 좀 리스크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지 않나. 미래로 봤을 때도 수익성이 좀 개선됐네요. 예.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2020년도처럼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GS 오늘 유가 올랐는데 GS 떨어졌네요. 300원 떨어져서 38,550원. 외국인 기관 다 매도했고요. UBS, CS 나갔고요. 2020년도에 조금 안 좋긴 했죠. 좀 안 팔리고 사람들 안 나가고 해서 수익률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되면. 롯데지주도 떨어졌고, 동서 아까 살펴봤었죠. 이거 조금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우주도 빠졌고, 키움증권이 또 빠졌네요. 모건 나가고 JPCS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력했고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서 하락이 되었습니다. 조정장세, 증권주 동반 하락. 지난해 증시 화랑은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불 붙었죠. 불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추가 상장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CB. 이러면 또 부채 비율이 좀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배당금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데 수익성이 진짜 엄청나게 묶어 더블로가 수준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아, 상당하네요, 이거. 퍼 수치도, 와,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진짜 묶고 더블로 가도 되겠는데? 2020년도만큼만 한다면. 근데 만약에, 2021년도, 2021년도에 사람들이 뭐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또는 아니, 코스피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나 뭐 기타 증시 시장에 조금 거리를 두고 눈을 다른 곳으로 안전자산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국채, 회사채 이런 쪽으로 만약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매출액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진짜 잘했다. 순이익률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장기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뭐 이벤트나 이런 걸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잘하긴 했다. 매출액 이렇게까지 넣을 대박인데. 퍼 수치도 장난 아니고요. NH 퍼 수치도 좋고요. JP 모건 나갔습니다. 계속 들어왔죠. 순이익률. 근데 이게 매출액이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역시 좀 키움이 조금 대장주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좀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BGF 리테일 또 올랐고요. 하락하다가 딱 쳤네요. 매도세, 기관 매도세가 강했지만 외국인과 개미, 우리 개인의 투자에 의해서 반전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당시에 샀고요. 고점을 이제 거의 다가가네요. 고점 상태로. 이전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되돌아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CJ 91,500원으로 떨어졌고요. 골드만 나가고 CSCT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를 진행했네요. 네이버 CJ 콘텐츠 협업 진행한다고 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확실히 2019년보다는 개선이 그나마 되었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조금 예뻐지지 않았네요. 당장 그래도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2020년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근데 EPS가 늘어난 걸로 좋아진 걸로 봐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주당 배당금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역시 조금 지금 하락 모멘텀이지 않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생각이 들고 LS도 조금 그렇고요. 차라리 오뚜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메리츠 화재도 올랐고요. 효성 조금 비싸긴 한데 이것도 조금만 더 내리면 들어가고 싶네요. 용심도 조금 가격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믹부 합리 원가 부담 해서 재료 가격 상승하면 소비가 조금 뭐 다른 타 제품이 만약에 가격 인상이 좀 늦어진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매출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하게 올릴 테니까요. 농심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NHN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기관들 동시에 강력하게 매도를 했고요. 팀원 상장 본격화 시키면 NHN 네이버가 조금 쇼핑 쪽에서 좀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단기 순이익 오늘 이번 연도의 단기 순이익을 잘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주주분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전 KPS 또 그때 26,000원, 27,000원 초반대부터 26,000원대 이때부터 계속해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기관들이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해서. 근데 좀 희한하게 키움증권에서 매도를 많이 했네요. CGV 같은 경우에 28,000원 종가 마무리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도 진행되었습니다. 키움 나왔고요. 흥행작 부재로 실적 부진이 조금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J와 네이버 약간 같이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터키법인의 금전대여 결정. 그래도 아직 좀 큰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대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롯데리츠 이 가격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한 4,200원대 그 정도 되면 좀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롯데제과 어제랑 똑같은 가격에 그렇게 끝났고요. 삼양홀딩스 그대로. 삼양식품 오늘 700원 떨어져서 89,000원 종가 마감되었고요. 한진 또 가격 풀무원 200원 떨어져서 17,000원. 삼양사 같은 경우에도 56,500원. 시티그룹 들어오고 메릴린치 나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며칠만 좀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이제 잘 해줄 것 같네요. 상승 반전이 이제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GF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5,900원에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키움증권에서 또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다. 다음 뭐 딱히 크게 살펴볼 게 없네요. 네, 눈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